0.81명,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았고 이제 앞으로 2년, 3년 동안 0.61명 정도로까지 낮아질 정도로 되게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아까 모이카 씨가 일본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이 저출산 관련 장관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저출산 문제를 일본에서는 이제 소시카 문제라고 옛날부터 부르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1990년 이때부터는 이미 시작했었고 당시 이제 출산율이 1.57명 아래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당시 나라 전체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1.57 쇼크라는 단어도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일본이 한국의 10년 후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게 일본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의 거의 최고점에 다다랐다가 이제는 그 문제가 조금씩 이제 해결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3명이 이제 넘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작년에 0.81명,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았고 이제 앞으로 2년, 3년 동안 0.61명 정도로까지 낮아질 정도로 되게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게 1990년대 중반에 이제 독일의 합계 출산율도 1.3명까지 이제 떨어졌었는데 2020년에는 1.53명까지 이제 높아졌다라고 하거든요. 네. 독일은 도대체 어떤 정책을 펼쳤길래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네, 독일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재정 투입을 매우 많이 이제 저출산 대책에 투입을 했었는데 독일에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매월 219유로,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금액이 없는 건 아닌데 한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아동수당을 받아도 그게 만 8세? 올해 그나마 이제 조금 늘어난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월 10만 원을 받는데 독일에서는 최대 아이가 25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25세는 네. 아이가 아닌데요? 네, 그렇죠. 알아서 읽으세요. 부모한테는 아이죠. 아, 그쵸. 대학 부모한테는 졸업하는 그 아이들이- 시점을 이렇게 정한 건가? 대학 네. 졸업하는. 네, 그만큼 이제 교육이 끝나고 사회에 진출할 하기 때까지 전까지. 네, 부모의 너무 보탬을 좋다. 한다는 거죠. 네. 너무 좋은데요. 좋다. 네. 자, 저희가 또 재정적인 정책 외에도 저출산을 대응한 독일 정책들 뭐가 있을까요, 최영 교수님? 각종 돌봄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오후 5시 정도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제 전일제 교육을 실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고요. 그다음에 유연 근로제 비슷한 우리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노동 시간을 이제 서로 자유롭게 쓰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9시에 출근해서 좀 일찍 퇴근하고 또 엄마가 또 오후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아이들 유연하게. 돌볼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근데 문제는 임금이나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이 가구의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도 부모로부터 이 아이 교육의 어려움을 완전히 덜어주면 훨씬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어쨌든 주택과 교육 문제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까지만 지금 무상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상교육도 이제 재작년인가 이렇게 최근에 실시된 건데 우리가 이 대학 교육까지도 국가가 책임지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죠. 완전히 성인이 돼서 이제 독립할 때까지 국가가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독일은 이런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인 거예요? 네, 2020년에 이제 아동 수당으로만 456억 유로를 지출했는데 62조 정도 되거든요. 예, 꽤 크다고 하긴 많이 나오네요. 크죠. 네, 크다. 네. 그리고 무상 교육을 위한 교육 예산은 1,586억 유로, 214조라고 합니다. 확실한 투자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분명 우리도 희망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아동 가족과 관련한 지출을 비교를 해보면 GDP 대비 한 3.5% 내외 정도를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1.3%, 4% 정도라서 많이 늘리고는 있는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고 이제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엄마의 희생이 좀 당연하기도 하잖아요. 낳았으니까 당연히 엄마가 길러야지라든지 뭐 이런 인식이 좀 있는데 이제는 그 양육하고 돌봄이 좀 노동의 개념으로 정말 힘든 일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라는 게 좀 사회적으로 합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